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을 한번 같이 미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은 입소문 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거운 얘기가 뭐냐면 일전에도 한번 제가 경찰서를 갔다 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 대한 부분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칭 채널에 1억 5천만 원을 계좌이체를 했고, 그래서 큰 손해를 봐서 저를 이제 고소를 하셨는데, 요즘 보면 이제 뭐 유명인들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칭 사기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아무 범죄 혐의가 없이 종결이 되었지만, 그 피해를 보신 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을 해보면, 저를 이제 사칭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보면 이제 2,300명 돼 있는 채널도 있고, 또는 772명, 뭐 1,000명, 뭐 이렇게 많이들 돼 있는데, 절대로 이런 채널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카카오톡을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따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뭐 카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해를 보실까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저희의 공식 채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묻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에서 매주 목요일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오후 2시에. 그래서 그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채팅창을 통해서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지난주 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2000년 반도체 전망하면서 집어드렸던 종목, 그 중에서, 이제 DNC 미디어라는 기업하고 이제 데브시터즈, 넷마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데브시터즈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했지만, 제가 이제 집었던 종목이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DNC 미디어나 또는 넷마블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DNC 미디어는 그 이후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뭐 종목이야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꺼지지 않았다는 점 명심을 좀 하시면서 추후에도 다시 한 번 더 재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그에 따른 모멘텀도 살아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더 단기간보다는 좀 더 긴 시간으로 본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와 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도 일부 움직임이 조정이 나왔지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 바로 우리가 그 전에 주문폭주 관련 핵심 기업 5월달에 급등 기대한다. 이 영상에서 또 생성 AI에 대한 이스트소프트나 폴라리스 오피스, 항울컴퓨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면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좋은 수익 보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궁금한 부분 생기시면 유튜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또 생방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 시간에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은 물어보시면 또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보니까, 한 번씩 이제 그 앞에 서론이 너무 길다, 시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댓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 보면 영상 하단에 보면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황에 대한 영상,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종목에 대한 영상,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챕터별로. 그래서 앞에 시황이 나에게는 크게 도움 안 된다 하시면 뒤에 나오는 종목에 대한 소개부터 클릭하셔서 보시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황을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일단은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이 큰 물줄기를 알아야지만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까지도 좀 더 확률 높게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황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 거고, 그렇다 보니 저희는 앞으로도 시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네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챕터를 클릭을 하시면 그 챕터로 곧장 넘어가니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이제 목요일 시장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CPI에 대한 부분에서 결과는 이제 그때 되면 나왔을 겁니다.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저는 결국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리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는 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시장이 금리에 대한 방향을 예상하고 있을 때는 실제 주식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금리를 결정하고 나면 시장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결국 인하할 것이다 라는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되거나 7월 달에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시장은 또다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희망 고문을 계속 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CPI가 안 좋게 발표가 되더라도 6월 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겠네가 아니고, 그래도 7월 달에 하지 않을까? 아니 9월 달? 아니 11월? 아니 12월? 계속 그런 기대감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말 그대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고, 야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은 2700포인트에 대해서 만약에 행여나 이탈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오히려 기회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적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 뭐 PC도 많이 본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PC 같은 경우에는 족보 없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PC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부각시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PPI, 그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14일과 15일에 일정이 있다 보니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상당한 이슈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5월 14일에 발표되는 이제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2.2, 그리고 이제 5월 15일에 발표가 되는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3.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까? 특히 이제 CPI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PI를 보기 위해서 시장은 관망을 형성을 꾸준하게 해왔고, 대신에 이 발표 이후에는 시장 다시 한 번 더 변곡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다만 시장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not bad. 현재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횡보 내지 다시 한 번 더 제한적 상승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충격파가 커서 목요일 시장이 빠져서 2700포인트 밑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요. 만약에 CPI가 긍정적 발표를 해서 갭 상승이 뜬다면 오히려 시장 자체는 고점에 대한 부분, 자, 지수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고점이라고 하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우리가 2750포인트 전후에 대한 이 구간에 대한 물량 소화를 다시 한 번 더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대표님, 지수를 올리려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자, 결국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한정적입니다. 뭡니까? 바로 주도주 패턴을 보였던 반도체, 그리고 현재 바닥권역이 움직이고 있는 2차전지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 모멘텀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대표님, 27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섹터가 또 움직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시장 자체는 우상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희망 고문이 섞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수, 2차전지에 대한 저가 매수는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우리가 지금 75,000원에 대한 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85,000원에 대한 가격대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던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8만원대가 이제 존재를 하죠. 제가 이제 이것도 라이브 방송에서도 8만원에서 85,000원 밴드로 보면 안 된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8만원에서 85,000원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봤을 때는 상방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방에 위치한 자리에는 우리가 차익 매물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고, 시장이 조정폭을 나타냈을 때는 오히려 하락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물량과 기관에 대한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바닥을 찍었던 75,000원 밴드 자체를 이탈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우리가 적극적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버텨준다는 것은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소재주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제한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한 번 더 돌입할 수 있는 자리가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SK하이닉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차트를 상당히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3일선을 해놓는데, 3일선은 급등 패턴입니다. 그럼 앞에서 SK하이닉스가 3월 말에 올렸던 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3일선을 타고 올라왔던 구간이었고, 다시 한 번 더 4월 중순에 3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꺾여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흐름 자체 돌려내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3일선을 타고 갑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5일선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떠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5일선보다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세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안 달라 있다, 붙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가 붙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수가 빠진다면 오히려 SK하이닉스도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저가가 들어갈 것이고, 마찬가지 지수가 떠서 출발을 하더라도, CPI가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떠서 출발을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물량을 소화를 하면 돌파하려는 움직임. 그래 SK하이닉스가 간다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CPI 발표 때까지 관망세가 보이면서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종목군들은 어떻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강한 푸시를 붙일 수 있다.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한국어 컴퓨터가 얼마 전에 샀는데 빠져서 속상하다 적어 놓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곧장 급등 나오면서 20% 이상 뽑아내버렸죠. 이 말씀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당장에 대한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시장은 그거보다는 추세적 움직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너무 막 조바심을 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움직일까, 내일 하루 어떻게 움직일까, 그거보다도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시장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종목군을 더욱더 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 반등을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강한 움직임을 좀 붙였는데, 자, 돌파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서 지금 붙여 나간다, 그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소재 관련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고, 또 최근에 이제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던 뭐 LG화학이라든지 또는 뭐 삼성 SDI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배당 관련된 부분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중국 때리기를 미국은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대로 빠지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중국 때리기를 진행하면서 조선업종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2차전지 소재 관련돼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도 지금 보면 결국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마진폭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마진폭이 줄었다는 것은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기저 효과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이구산업 같은 기업들을 보면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된 기업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빠지더라도 구리 관련된 기업은 더욱더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말 그대로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런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 단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왜? 기저 효과고, 그리고 이제 저가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선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들어가는 거지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단기나 또는 수익 관련돼서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반도체, 조금 길게 보고 좀 더 수익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2차전지 모아가는 전략, 그렇게 좀 나눠서 병행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현재 주식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대형주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저희가 회원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 말씀드리면서 이 영화 화킨 피닉스가 나왔던 영화인데 펄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가 저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좀 봤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이제 펄의 실제판이 나타났다. 이번에 GPT-4에 대한 부분 발표하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 한글에 대한 부분의 응답 속도도 5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까지도 드러내는, 뭐 이 오픈된 영상을 보면 뭐 강아지를 보면서 정말 너무 귀엽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정말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 내용이 현실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영화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 스토리를 보면 주인공이 약간 모쏠이거든요. 모태솔로인데 연애를 잘 못하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에 대한 연애를 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해프닝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슬픔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상당히 연기를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고, 그러면서 생성 AI가 올랐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일정이라든지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대형주 단 안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는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밸류업 이슈가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밸류업 이슈는 이제 CJ가 대장주죠. 그래서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현대차를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대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월봉을 보시면 앞서 이제 2013년까지 랠리를 이제 펼쳤거든요. 펼치면서 여기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를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신고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올라온 것이 보면 2014년 이후로 약 10년 정도, 10년 만에 올라오는 주가입니다. 뭐, 우리가 2014년도에 들고 있었다면, 사실 뭐 지금까지 들고 있기 대단히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 주가가 6만 5천까지 한번 빠지는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다들 수익 났던 건 아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리인데, 저는 이제 충분히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기아. 기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보면 얘는 이미 돌파를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은 저희가 회원분들하고 함께 매매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부분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집을 해서 중장기로 본다면 현대차가 낫고, 대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붙여본다면 기아가 저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자 안에서 이제 서현이 이제 서현이화라는 기업의 모회사,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2013년도 전까지는 이제 한일이화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이제 그게 분할이 되면서 서현과 서현이화, 그만큼 이제 이 자동차 부품자 안에서는 서현이화에 대한 부품을 안 쓰는 기업이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대기아차에 상당히 납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품주로 볼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인도 법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느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느냐,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느냐,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현은 지주사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함께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이런 대형주단은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천천히, 조금은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 흐름을 느긋하게 또 보실 분들은 이런 대형주단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금호석유 한번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이 여전히 이제 중동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도 쉽게 빠지지 않는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이 2분기입니다. 그러면 2분기에 유가가 빠진다고 해서 기름값이 곧장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분기에 현재 쓰고 있는 기름은 1분기 그리고 전 4분기에 들어와 있던, 미리 수입을 했던 기름을 현재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 지금이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라면 정제 마진에 대한 폭은 늘어나게 되고, 유가 자체가 그 하락을 하고 있다면 정제 마진에 대한 폭이 줄겠죠. 그러면 그때는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감소할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더 정제 마진에 대한 마진폭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도 현재 이제 바닥에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봐서 이제 금호석유 대형주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우리가 개별주로 한번 같이 보면,
지난주에 이제 생성 AI로 대박이 이제 한 번씩 다 올라왔는데, 일정 관련된 기업들이었다, 그죠? 뭐 한글 컴퓨터나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요게 이제 3대장이라 했다, 그죠? 요 3대장은, 반드시 이제 그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성 AI 종목이고, 대신에 이제 한번 또 딴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제 XM이라는 기업, XM. XM이라는 기업은 이제 금융기관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점유율 약 80% 정도, 뭐 데이터에 대한 서버 관리 점검을 하는 기업입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검 이렇게 있죠. 그게 사실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앉아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문제 있나 없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화, AI화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계속 상시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더라도, 야근하면서 그걸 보고 있지 않더라도, 밤새면서 보고 있지 않더라도, 이 컴퓨터의 그 AI가 그것을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 이런 정기 점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기업이고,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XM도 주가가 한번 강하게 한번 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 XM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엠노. 엠노는 이제 삼성 SDS가 또 주주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그룹 내에서 이런 자동화라든지 또는 이제 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엠노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엠노 요 기업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폴더블 7월 달에, 원래는 이제 8월 달에 그 폴드가 항상 삼성에서 신제품을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7월 달에 미리 한 달 앞서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미리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5월달 정도 되면 이미 초도 물량이 다 들어가거든요. 어떤 기업의 주문 발주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은 먼저 초판 물량들 찍어내야 되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세경 하이테크 보겠습니다. 이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이제 저도 폴더를 쓰는데, 이 스마트폰을 이제 보면,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안에 고장이 좀 났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시면 이 액정이 있고, 액정 겉에 이제 필름을 한번 이렇게 폴더를 입힙니다. 근데 이 필름이 특수 필름이에요. 그걸 이제 떼버리면 저처럼 액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폴더나 또는 플립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절대로 떼지 마십시오. 화면이 나가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경 하이테크는 거기 이 폴드에 들어가는 이 특수 필름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납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은 그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강한 흐름을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이구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이구산업 요건 이제 구리 관련주죠. 그래서 앞서서 꾸준하게 방송 들으시면서 보유하고 들고 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신 거고, 단기적으로 또 한번 승부를 보실 분들은 지금 자리도 한번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분야 안에서 이제 AP위성이라는 기업.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분야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시장이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가 다 돌면서 지금 이제 우주항공 분야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최근에 보면 비추르테크 잠깐, 지금 비추르테크 차트 움직임과 그리고 이제 뭐 비추르셀, 그리고 이제 한양 ENG, 뭐 이런 기업들이 보면 이제 차트가 어때 상당히 유사한 패턴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AP위성도 보면 유사한 패턴들, 그러니까 정고점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앞에 가장 높은 고점 말고 그 밑에 있는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는데, AP위성도
그에 따른 이제 동종업종 내에서의 움직임을 같이 보이는 종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AP위성, 그리고 이제 미스터 블루 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이제 그 만화를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무협 만화 관련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대신에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근에는 상당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뭐 DNC 미디어라든지 또는 이제 와이랩 같은 이런 만화 웹툰 관련된 이슈가 단기간에 꺼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대적 흐름 자체가 이런 이제 무형 자산의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도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까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칭 채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절대로 이제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네 번째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전적인 여러분들이 피해만 본 것만 해도 현재까지 5억이 넘어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이실 텐데 저를 좋아해주고 저를 그만큼 믿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만, 여기 영상이 매번 올라오잖아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문답할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참고하시자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의 빨간 주식, 저희가 뭐 오른 종목, 빠진 종목 할 것 없이 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가오는 목요일도 즐겁게 주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